자, 4교시 좀 더 합니다. 예, 우리 107쪽에 이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생님들 28회에 출제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도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좀 잡고 가야 되니까 이해를 좀 하고, 자, 이 안전진단이란 말의 내용 한번 엮어보는데요. 이 안전진단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용어냐면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무슨 안전진단을 하자 하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됐어요? 예, 자, 잠깐만. 이 안전진단이라는 말이 이게 법이 이제 원래 어디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냐면, 잘 봐요. 추진위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추진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뭐 정설이다 이건 기억나요? 이걸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추진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안전진단 신청의 업무가 있었어요. 안전진단 신청의 업무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삭제가 됐다고. 자, 그래서 다음 중에서 이 추진위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오면 안전진단 신청의 업무가 나올 겁니다. 이게 삭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공법은 좀 이래요. 민법하고 좀 다릅니다. 민법은 상당히 아주 잘 다듬어진 이 논리적인 이러한 법이죠. 근데 공법은 허점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걸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각각 항상 개정되고 하는 겁니다. 보완이 되어지고. 안전진단 신청의 업무가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정비계획 수립했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가 나오죠. 추진위 나오는 시점이 구역 지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지정고시요. 추진위가 딱 나와가지고 안전진단 신청을 딱 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지금 800세대가 있는데 안전진단 좀 해주십시오 해서,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니까 녹물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재건축하게 안전진단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게 신청에 들어갑니다. 안전진단 신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진단 신청에 딱 들어갔더니 정확히 40%, 10건 중에 4건이 아예 안전진단을 할 만한 그런 노후도가 진행이 안 된 거야. 이게 멀쩡한 건축물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의기투합해서 재건축하자 해가지고 들어온 것들이에요. 정확히 40%가 전부 다 빠꾸당합니다.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어요. 녹물 좀 나온다고 해서 막 이게 우리 20년 경과했으니까 우리가 재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막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는 거야. 40%가 빠꾸당해요. 그래서 그러면 잘 봐요. 안전진단 신청을 딱 들어갔더니 40%가 빠꾸되면 정비사업 하지 말라는 거죠. 정비局지정했죠. 사업하라는 거죠. 빠꾸당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정비局지정됐어요. 그때 당시에 해제라는 게 없었거든.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의제기 들어가니까, 그러네, 빨리 법을 바꿔야 되겠네 해서 어떻게 바꾸느냐.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을 정비계획 수립 전에 들어갑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각 이제 품목 아이템별로 해가지고 또는 각 리스트별로 해가지고 쫙 항목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등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점수를 매겨요. 이 점수를 매겨서 40점 이하가 딱 되어지면 그때는 이쪽으로 딱 걸리는 거야. 이게 해봤더니 한 20점밖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이쪽에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D등급부터가 바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보니까 이게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D등급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그럽니다.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그러고 2등급부터는 그냥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수별로 쫙 해서 일정 점수가 미달이 되어지면 재건축으로 가는데, D등급을 우리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이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재건축을 하되 다만 그 주변 여건, 이 도시에 있어 그 주변 여건을 갖다가 고려해서 다만 재건축 시기를 좀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비사업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정비사업을 지금 해버리면 바로 들어가 버리면 재건축에 들어가 버리면 전세금이 폭등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 후에 하십시오. 그때 이제 사업시의 인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하고 재건축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D등급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행령 업무에서 안전진단 신청 업무가 빠지고 앞쪽으로 가서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면 D등급 이하부터 딱 해당이 되어지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07조. 자,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입니다. 밑줄거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밑줄. 안전진단 실시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이에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죠. 다가왔을 때죠. 이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해버리면 틀려요. 네. 자, 그 다음에 동글배기 2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유예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자 밑줄 그어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밑줄 긋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었습니다. 자, 부담시켜야 한다 해도 틀립니다. 우리 공법상 요청하는 자, 제한하는 자가 있으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제한과 요청에 그렇습니다. 1, 2, 3 묶어요. 1, 2, 3번 앞에서 묶어놓습니다. 1, 2, 3번 묶었어요? 10분의 1 이상 동의어도 요청 이렇게 써놓습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어도 요청 이렇게 써놔요. 10분의 1 이상 동의어도 요청 요 정도만 써놓고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3분의 2 이상으로 바꿨어요. 10분의 1 이상 동의어도 요청을 3분의 2 이상 동의어도 요청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진단 실시하자 이런 내용이야. 자,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나오죠. 동그라미 3번 나와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별표 동그라미 3번만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가 28회 출제됐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만 별표 치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은 밑줄고요.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의 건축물 네모였고요. 이게 나왔거든요. 이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틀립니다.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틀려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 상가도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라는 말로 나오면 안 돼요.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건축물입니다.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동글배기 치고 다음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기억면 디귿 리얼 딱 묶어요.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됩니다. 이거 안전진단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전진단 실시 X 해놓으면 되겠네. 실시 대상이 아니다.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에요. 안전진단 대상 써놓고 X 해놓으면 되겠네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냥 밀자 이런 내용이에요. 안전진단 할 것도 없이. 자, 기억번 갑니다. 기억년 디귿 묶어요. 암기 써놔. 이제 시험 문제는 올해 나온다면 이게 나와. 계속 연이어 나온다면 암기 써놔요. 암기.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밑줄 긋습니다. 천에 동그라미 쳐요.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자,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건물이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다 갖다 대고 청진기 갖다 대고 뭐하냐고. 그냥 해야지. 약간 포즈를 줄 때는 좀 웃을 수 있는 시간. 자, 천재지변에 천에 동그라미 칩니다. 니은번 주택의 구조안전 사용금지 필요 밑줄 그어놓고 사용금지 4에 동그라미 칩니다.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죠. 디귿번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잔여 건축물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불량 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다. 잔여 건축물이죠. 잔여 건축물의 밑줄 잔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런 거 이제 조례로 정해요.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가 진행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머지 잔여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작년에 지어진 건축물도 그냥 밀어버립니다. 자, 리을번 봐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죠. 자, 밑줄 그어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밑줄. 기반시설에서 기자 동그라미 쳐요.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냥 밀어버립니다. 따라서요. 천사잔기, 천사잔기, 안전진단 필요 없다. 천사잔기, 그냥 밀자, 천재지변, 사용금지, 천사잔기, 잔여 건축물, 기반시설, 천사잔기, 안전진단 필요 없다. 그냥 밀자, 천사잔기.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밑줄 긋습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시장군수였거든요. 이제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로 나와요. 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밑줄 긋어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의 노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밑줄 별표. 안전진단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예요, 정비계획 위반권자예요? 위반권자입니다. 시도지사다 해도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해도 안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누구다? 위반권자다. 이거 하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자, 5번 봅니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진단 실시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안전진단 기관이 하겠죠.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밑줄 그어요. 안전진단 결과 밑줄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 밑줄 동그라미 2번, 지역여건 밑줄 동그라미 3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 밑줄 2줄 별표.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예전에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만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OX X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하나만 고려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안 되지. 지역여건 하나만 고려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재미없지. 뭔 말인지 모르지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 이거 그래야 하나만 고려하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틀리지. 자, 적정수 검토 필요 없습니다. 예, 안 해도 괜찮고 넘어갑시다. 110쪽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 별표 크게 쳐놓고 무조건 시험 문제.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떡하지? 공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대답들은 잘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또 찍어 드릴 거예요. 자, 설리 부분 봐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역개발자가 아닌 자가 아닌 자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원칙입니다. 원칙 써놓고 다만 동그라미 쳐요. 이놈의 것 때문에 40점이 안 나와. 다만 동그라미 치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밑줄 긋고 기아자동차라고 써놓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네모 엮어놓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없다. 기아자동차입니다. 자, 추진원이 가겠습니다. 구성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추진위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지정 전 해버리면 안 돼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5명 이상 동그라미 쳐요. 도시개발 사업에 가면 7명 이상이죠. 추진위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 인가받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승인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승인이라는 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에서 한 모든 업무와 권리는 우리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업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가나다라마 땅 묶어가지고 암기 써놔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너나 해라 이런 말을 하지마. 같이 해야 돼. 10월 27일까지는 추진위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밑줄, 설계자의 선정 변경 밑줄고요. 선생님들 여기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아까 시공자 선정은 여기서 했잖아. 조합에서 총의 개최해서 하는 거예요. 경쟁입찰로 2번 이상 유찰됐다면 수의계약이고 그잖아요. 여기 시공자 선정할 수 있어요? 추진위인가? 아니지? 정설이다.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 자, 다목의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입니다. 원래 시행계획서 작성은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계략적인 건 한번 여기서 해본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추정분담금 정도 어느 정도 나올지 이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라목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입니다. 정밑줄 그어놓고 추진의 운영규정 작성이죠. 추진은 운영규정이라고 그래요. 정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동의서 진고 밑줄 그어놓고 자, 도장받으러 다니는 짓을 하죠.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밑줄 그어요. 추진의 업무예요. 그러면 창립총회는 조합설립 전에 개최하는 거예요. 조합설립 인가 후에 개최하는 거예요.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이 창립총회 개최했다는 내용을 서류를 제출해줘야만 이 조합설립 인가 떨어져요. 이거 제출 안 하면 안 돼. 정관의 초안 작성이죠. 밑줄 그어놓고 자, 3번 경쟁입찰 네모 엮어 놓습니다.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밑줄 그어요. 원칙 경쟁입찰인데 2번 이상 유찰됐다면 무조건 관용적으로 수의계약입니다. 방법으로 선정해야 된다. 창립총회 나오죠.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거예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입니다. 밑줄 그어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요. 전에 동그라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 창립총회에 개최한 사실이 없으면 조합설립인가 못 받습니다. 마지막 조합이 설립된다는 선포행위가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정관이 확정되는 힘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자, 5번 추진위는 추진위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과 한 명과 이 감사를 둔다. 추진위원장 한 명과 감사죠. 여기는 이사가 필요 없어요.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중요해,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들 요건 시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요, 요거. 여기 봐봐. 이거 갈 거예요. 조합설립 인가의 동의요건 있잖아요. 이거라니까. 동의요건. 두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만 조합이 있죠? 첫 번째 사업 조합 없잖아요. 그렇게만 잡자고 지금 단계는. 두 번째 사업은 강약이니까 4분의 3이야? 강약 2분의 1이죠? 재건축 사업이니까 이게 단지 안에서 할 수 있고 단지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어요. 단지 아니면 다시 각동별이 있고 각동 단지 전체로 있죠? 전체 4분의 3 2분의 1 강약과 강강. 강약과 강강이죠? 그러니까 강중에 걸리는 거지. 기억나요? 과반수 강강이니까 4분의 3 4분의 3 이걸 평균 내니까 강중이지. 3분의 2 이렇게 간다고. 강약과 강강 강중. 예? 한번 봐. 자, 동글배기 1번 재개발 사업 네모.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두 번째 끝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밑에 동그라미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강약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첨부해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선생님들 우리 여기에 정비사업에 있어서 인가권자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시장군수 등 잡아야 돼. 정비사업의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시장군수 등 잡아야 돼.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 승인권자는 누구다? 지정권자 등, 아니 지정권자 이렇게 잡아야지.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이거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 도시개발 사업은 인가 승인권자 나오면 무조건 지정권자예요. 근데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자 하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지멋대로 변경하지 말라. 작성하지 말라. 아름아름 아는 사람은 좋은 땅 주고 모르는 사람은 구석탱이 땅 주고 이러지 말라는 취지에 의해서 행정청의 공적 확인을 받으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죠? 거기서 딱 한 번 나왔지? 그냥 하던 거나 해. 뭘 또 괜히 또 들춰내가지고 위축시키고 말이지. 그 지문에 해마다 나와 선생님들. 응? 자 85쪽 어디에 나오냐고? 3번이에요 85쪽 3번 동그라미 3번 여기 딱 한 번 나오죠? 요거 여기 지정권자 인가 하면 안 된다고. 응? 딱 한 번이라고 해놨어? 딱 한 번 써놨어 딱 한 번? 1번 써놓고 뭔 말인지 몰랐지. 너는 1번이라고 쓰니까 그지? 딱 한 번 이렇게 써놔야지. 그냥 1번 이렇게 써놓은 거야. 1번 1번이 뭐야 이게 왜? 딱 한 번이라고 써야지. 그러게 이해가 가지. 선생님들 그거 중요해. 그게 거기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에 확인받자는 내용이거든. 이게 원래 그게 글씨가 인가라고 되어 있지만 인가가 아닌 거야. 인가가 아니야. 내가 건축허가에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건축허가에서 허가는 허가야.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는 인가라고. 그 말 이해해? 말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들 잠깐만요. 우리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가가 있어. 인가가 있는데 허가는 부작위 의무의 해제야. 자연적 권리회복이라고 하거든. 부작위 의무 해제, 부작위 의무의 해제라 그래. 이게 의무의 해제고, 요거 인가라는 것은 행정청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충행위야. 유효한 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도록 법률 행위가 되도록 하는 행정청의 보충행위가 행정청에 있어서의 보충행위라고. 보충행위가 인가야. 자 봐봐. 그래서 요건 유효한 법률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줘야만 유효가 되는 거야. 효력 발생을 해. 인가가 이게 없으면은 무효가 되는 거야 아예. 그런데 건축허가가 이거거든. 건축허가는 인가가 아니야. 건축허가는 봐봐. 건축허가를 갖다가 받지 않고 이게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서 5년 동안 살았어. 이 사는 거에 대해서 무효다 이런 걸 하면 안 돼. 5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 짓고 살았는데 서구청에서 와가지고 너 5년 동안 살았던 거 무효. 야야 나이 깎아줄래? 유효 무효를 논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금지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한테만 풀어주는 거야. 해제해 주는 거라고. 이걸 부작위 의무 해제라 그래. 단속 요건에 해당이 돼. 이건 내용 이해가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가 아니야. 단속 요건이 아니라고. 이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무효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이게 행정청의 허가처분이라는 이 보충행위가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서의 허가는 인가야. 학문상.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에 7급까지 안 나온 시험 문제가 없어. 토지거래 허가에 허가. 법적 성질. 허가가 아니라니까. 인가라니까. 이 말 이해해? 이건 유효무효를 논하는 거고 이건 유효무효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환지계획을 행정청이 아닌자가 작성했을 때 유효무효를 논하는 게 아니라고. 확인이야 확인.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인가라고 쓰여있지만 이 학문상의 인가가 아니라고. 건축법에서 해. 또 한번 해보자고.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는 허가가 아니다. 뭐다? 인가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처분이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단 말이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단속 규정이 아니라니까. 벌금 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예 무효야 무효. 행정적인 보충행위가 없으면. 그러나 이건 안 그렇다니까. 유효무효를 논하는 게 아니야. 건축과 뭐가 건축물을 치고 살았는데 뭐가 무효야? 그냥 짓지 말라는 거지. 단속 규정이지. 자, 봐. 괜히 했어. 자,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이요. 네모였고 추진호가 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동입니다. 각동 동그라미 채웠죠? 자, 봉이시의 경우는 주택단지 봉이시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점포가 50개 점포가 있다면 50개 점포를 하나의 한 동을에 아파트 한 동으로 보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주무세요? 이제 삐졌나? 자, 구분소유자의 각동별 과반수동이요. 과반수동이 네모. 자, 공동주택 각동별 구분소유자 다시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나 전체로는 다 받아줘야 됩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요. 전체 동그라미 치고 강약과 강강 나와야지. 4분의 3 4분의 3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밑줄 그어요. 오른쪽 위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관등을 첨부해요. 시장군수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3번 들어가 보면 위에 이해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밑줄 그어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자 이건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입니다. 앞에서는 또는이 들어가고 뒤에서는 밑이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바꿔주면 안 됩니다. 밑 빠져버리면 안 돼요. 어그적거리고 상당히 보기 싫다고. 밑 동그라미 치고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요. 강약과 강강, 강중에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요. 4분의 3, 3분의 2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요거에 자, 동그라미 4번 지금 하지 마세요. 놓아두고 제일 밑에 토지동 소유자의 동의 방법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동의였자 이런 내용이 나와. 정비사업에 뭐 과반수 동의, 토지 추진료이 나올 때부터 이 동의를 올 때 원래 어떻게 얻었으냐면 인갑도장 받고 인갑증명서 제출받았어요. 재산을 세번짜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막도장 찍어도 괜찮아. 서명하고 자,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다음에 대한 동의 있죠? 예, 처리 포함하고 반대 의사 표시 포함합니다. 서면 동의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리는 방법입니다. 성명 적고 지장 날린 밑줄.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거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자료에 보면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토지등 소유자 인감도장을 찍은 이 서면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된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렇다라고. 자,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선생님들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별표 크게 쳐놓고 무조건 시험 문제 이렇게 써놔야 돼.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야. 무조건 시험 문제. 이다 아니다? 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자, 봐요. 1호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네모, 재개발사업 네모. 어디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할 거 이렇게 나오죠? 자, 과목을 보면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는 쭉 밑줄 그어야 돼. 여럿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을 토지등 소유자로 봅니다.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거 밑줄. 그러니까
아파트 뭐 무슨 놈의 뭐 저기 뭐야 주택 하나 가지고 또는 한 필지 토지 가지고 10명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대표 한 사람만 보자 이 내용이죠. 자, 남목을 봐요. 우선 다른 거 놔두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밑줄 긋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충돌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 한 사람만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거 이렇게 나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다목을 봐. 1인이 다수 필지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요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한 사람만 봅니다. 쭉 밑줄 그어놔야 돼요. 거기까지만 우선. 그러니까 갑이라는 자가 세 필지 토지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을 5채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토지등 소유자 몇 명으로 본다? 한 명으로만 본다. 이런 내용이요. 자, 라목이 신설됐어요. 신설.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요. 예?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할 때 그 공유자가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이 토지등 소유자로 보자.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으면 그 지문이 생긴 게 이번에 생긴 거라고. 공유하고 있으면 한 사람만 보니까 여기서 A, B를 갖다가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A 한 사람만 보면 될 거 아니야? 저쪽 가가지고 여기 A, B가 이렇게 또 한 사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B를 보면 되지. 그럼 두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일단 돈 있는 사람은 A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갖다가 B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들러리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것 등이 A, B가 여러 개 나온다 하더라도 공유한 것이 이것도 한 사람만 보자 이런 내용이야. 자, 여기 봐요. 여기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몇 명인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몇 명? 세 명? 네 명? 두 명? 한 명? 다 해 그냥. 참말로 어저께 미나또 치다 왔냐? 몇 명 나와요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봐요. 1집원 A라는 사람이 1인이 다수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봐봐요. 이거 없어진 겁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충돌하면 대표 한 사람만 봅니다. 대표 한 사람만. 그죠? B 한 사람 봅시다. 대표 1인.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죠. D.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죠. 4명입니다. 4명. 아따 이제 보기 힘주기 시작하네 야가 지금. 아,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15회 때 나온 건데 그래도 많이 맞췄어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해버린 거야. 그래 4명. 예, 맞췄어요. 많이들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요. 재건축사업. 이번에 재건축사업 갑니다. 재건축사업 네모였고요. 다음 항목 기준에 따를 거 이렇게 나오죠. 자, 과목 밑줄 그어야 돼요.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아파트 806호를 갖다가 10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네.
한 사람만 보자. 나 못 갑니다.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선정합니다. 갑이라는 자가 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어요. 1인으로 봅니다. 자, 다 못 갑니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 공유자를 여럿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302호와 702호를 AB 둘 다 공유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보겠다. 자, 3번 갑니다. 취인의 구성 또는 조합 설비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밑줄 그어야 되어 취인의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자, 밑줄 그어요.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고 소재가 확인이 안 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자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포함하자 하면 틀려요. 자, 5번 갑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을 각각을 갖다가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해 줘야 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다. 재산관리청이 광주광역시다. 이렇게 되면 광주광역시도 한 사람입니다. 정부 거다. 뭐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자들도 하나로 봅니다. 자, 재사용 특례 지금 볼 거 없고 밑에 조합은 법인격 갑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성립. 조합은 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권리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합 스스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의사결정에 나선다고. 그게 바로 조합의 대표기구인 임원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이사감사는 반드시 필요적 기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어야만 되는 기구입니다. 성립 동그라미 칩니다. 권리 능력을 부여받는 시점이죠.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재에 등기함으로써 성립 들어갑니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고 뜹니다. 그러면 틀려요. 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조합원의 자격 가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은 밑줄 긋고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줄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자, 그런데 가로 열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사항입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반대하는 자도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버리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의 하나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로하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에 밑줄 긋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신설 됐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입니다. 자,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죠. 넘어갑니다. 재료에 1, 2, 3 묶어놓습니다. 1, 2, 3 묶어놓고 1인, 대표 1인이라고 써놓습니다.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대표 1인이라고 써놓고. 자, 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입니다. 공유 동그라미 쳐요. 2번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입니다. 1세대에 속하는 때 한 세대에 속하죠. 밑줄 긋고. 조합 설립인 가구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의 지상권을 갖다가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한 때 밑줄 그어요. 소유하게 된 때입니다. 조합원이 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합원이 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딱 한 곳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게 서울 강남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서울 강남이다. 서울 강남인데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재건축 사업의 서울 강남 투기과일지구야. 이제 묶여가지고 8월 2일 이후로 조합원이 지 양도가 안 돼요. 조합설립 인가 후부터. 근데 법이 또 개정이 됐어.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투기과일지구에 재건축할 때만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안 되는데 이제 재개발도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법이 개정된 거라고. 자, 한번 봐요. 그 내용이 궁금하죠? 살짝이 한번 봐봐. 그렇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지.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한번 쳐봐요. 투기과일지구가 그래.
투기과열지구 네모. 서울 강남 이렇게 이해를 좀 한번 해봅시다.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재건축 사업이요, 네모 딱 엮고 동그라미 1번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후요. 조합원이 쥐 양도 안 돼야 되니까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네모였고 동그라미 2번. 이제 이 조문이 신설이 됐다고. 재개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동그라미 2번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밑줄. 권리배분이 다 끝나고 나서 인가 받고 나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밑줄 그었어요.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가로 열고 닫고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밑줄 그어야죠. 가로 열고 보니까 매매층이요, 모든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은 제외됩니다. 상속 이혼 밑줄 더 주고요. 이것도 별표 쳐야 돼. 상속 이혼은 조합원이 지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혼 조장, 이게 조문이요. 이혼을 조장하는 조문이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조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어버릴 수는 또 없고. 참, 이건 참 편한 게 이혼이지. 죽으면 안 되니까. 자, 다만 양도인이 다음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야.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야? 조합원이 쥐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1, 2, 3, 4, 5 앞에서 딱 묶어놓고, 요건 또 이제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렇게 써놔야지. 조합원의 쥐 양도 가능,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의 쥐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거 세상회의로 갈 거라고. 세상회의 이렇게 갈 거야. 세상이 회의해지면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쥐 양도할 수 있다. 세상회의, 세상회의. 자, 1호 봐요. 잘 봐야 돼. 세대주가, 세대원 밑줄 그어놓고 세 동그라미 쳐요. 일단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자, 네 번째 줄 갔어요. 취약 결혼 후 세대원 모두가 그랬다니까. 세대원 모두 밑줄. 일부가 하면 또 틀린다고. 또 일부로 고쳐가지고 시험 문제네. 그러면 아무리 읽어봐도 정답 없는 거예요. 또 일부 하면 안 돼요. 모두야.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야 돼. 거기에서 그걸로 가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고 그러면 안 돼. 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다른 도시군으로 이전한다. 인천에서 저쪽 대전 쪽으로 오고 광주로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상속 동그라미 쳐요. 세상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야. 모두 세대원 모두 밑줄 거예요. 이거 일부 이렇게 나오면 또 틀려요. 자, 3번에 세대원 모두 해위주야. 해위주 밑줄 해 동그라미 치고 모두입니다. 세대원 모두죠. 2년 이상 해위주로 밑줄 그어놓고 2년 동그라미 쳐요. 세상 해위, 세상 해위, 세상. 아, 그게 더 낫네. 어떻게 그러면은 또 그냥 기바르다. 세상이 모두 해이해지면이, 그거 상당히 괜찮네. 여태껏 네가 대답한 것 중에 최고로 낫다. 1년 동안. 앞으로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4번 봐요. 아, 세상 모두 해이해지면 그냥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은 쥐 양도한다. 예. 자, 4번 봐요. 4번. 1세대 또는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게 선생님도 이거 신설됐어. 신설. 이거 이번에 신설된 거야. 신설 이렇게 써놓고 이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 투기 목적이 아니고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주기간이 이 둘 다 충족해야 돼요. 밑에 걸립니다. 밑에 동그라미 쳐요. 둘 다 충족이라는 얘기야.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그래.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조합은 했지. 자, 5번에 불가피한 사정 밑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3번 가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이 정비사업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조합원의 손실보상입니다. 사업시행자에 있어서 조합원의 손실보상 의무를 지는 거고 손실보상만 밑줄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가요. 동그라미 1번은 정관, 동그라미 정관의 내용들인데 가장 간단하게만 좀 5가지만 한번 써놨고, 자,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동그라미 2번 밑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하는 거죠.
자, 조합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요. 이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 쳐놓고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해놨어요? 자,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네모였고요. 총위를 개최해서 총위 동그라미 쳐요. 조합은 가반수 찬성 밑줄 시장구수 등 인가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자, 정관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자, 여기 봐요. 이 정관 변경이 이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있어서 이 정관의 변경이 있고, 우리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에 있어서 이 정관의 변경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그냥 총회 의결상이에요.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비 사업의 조합은 정관의 변경이 단순 과반수 동의라는 총회 의결상이 아니라고, 여기에 인가상이란 말이지. 시장구수 등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가 더 붙어. 이건 인가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인가상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일단 과반수도 한번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다만 동그라미 쳐요. 이 내용이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수 가지고는 안 돼요.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밑줄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암기 가로 열고 커닝페이퍼 작성.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조조 정조 정시 할 수가 없잖아. 조조 정조 정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3분의 2 이상. 이거 과반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커닝페이퍼 작성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조조 정조 정시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더 하면 두드러 맞을 분위기네. 자, 동그라미 4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스님들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자. 밑줄 그어놓고 신고에 동그라미 쳐요. 뭐 인가사항이 아니네요. 변경이 들어갈 때. 자, 거기에 1 후에 보니까 조합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죠. 사무소 소재지 밑줄 그어요. 이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뭐 주소 신고해서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해봤죠. 자, 이게 조합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니까 7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동그라미 4번도 이것도 시험 문제 주제 영역인데 일단 3번만 정리합시다. 그건 암기해 줘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수업 마무리 지켜요. 안녕히 가십시오.